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관심사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차기 대선 주자들, 유력한 주자들이 다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영선 본장님, 요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명 비명이 있더라고요. 예, 명태균 씨랑 가까우면 친명, 명태균 씨랑 가깝지 않으면 비명. 그렇죠. 그 지금 친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민의힘 예, 내부에. 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력한 정치인 중에 뭐 지금 광역단체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끊어내는 노력들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명태균 씨가 지금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폭탄을 껴안고 가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덜어내기 위한 과감한 결단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거를 덮으려고 해서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라는 집단은요,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고 나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이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약한 고리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는 과거에 의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번 기회에 덜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폭풍에 저는 쓸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명태균 특검법에서 이제 밝히겠다고 하는 것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22년 대선 경선 과정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그다음에 22년 지방선거 재보선, 또 24년 국회의원 선거 불법 여론조사 공천 거래 의혹, 또 창원 산단 등 관련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되게 폭발력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좀 화를 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글쎄요, 이게 국민의힘 뜻대로 움직여 줄까요?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죠.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이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사실 명태균에서 이제 나올 거는 사실 저는 다 나왔다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부터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뭐 언론에 뭐 실시간 인터뷰하듯이 수많은 어떤 자료를 던졌고, 그리고 그 자료 중에 상당수는 뭐 녹취 파일이라 이런 게 당시에 민주당에게도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그런 어떤 뭐 명태균 녹취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뭐 지금 와서 뭐 더 제가 볼 때는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별 게 없으니까 또 이제 이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이슈로 자꾸 이제 정쟁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2022년이라든지 2024년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벌써 그 인터뷰 내지는 또 뭐 녹취에 벌써 다 나온 어떤 이슈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보면은 굉장히 어떤 본인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과거 작년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그 이슈가 거의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유력 차기 대선 주자들에 의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명태균 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이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차기 후보 주자군들의 어떻게 보면 정쟁용, 공격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당연히 거부권을, 제2호권을 행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가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는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태균 씨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했는데 윤상현 의원과 통화하는 내용도 들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과 윤상현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과 다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거기다 돈을 줬습니까? 그리고 그 누가 대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는 게 없고, 본인들은 자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허황된 사람이라는 걸 공격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지금 쏟아져 오는 공격을 막고도 이렇게 있는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고 넘어가자라는 게 이 특검법의 취지고 이걸 막고자 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저는 의도 때문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대선에서 이게 불로 이렇게 불이 막 계속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지금 딱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이 문제를 털고 가자. 그리고 수사기관에 맡기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못이 하는 말인데 아니 지금 만약에 특검법을 해서 특검 임명하고 뭐 이렇게 해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특검의 수사는 대선이 일어날 때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만약에 된다는 겁니다. 아니 대선이 일어날 때부터 아니죠. 하는데 뭘 이렇게 하면 그냥- 되죠.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수사 이후에 보자. 이렇게 하면 다 털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특검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미 진행하면 그걸로 하는 거지. 그 대선 이후에 수사하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낙했다. 오세훈 시장이 대낙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돈을 그 여론조사 돈을 대낙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거 나와 있습니다. 아니 돈이 입금이 됐고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입금을 했고. 그러니까 그 선거를 치러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은 선거를 치르는데 예를 들면은 그 본인의 어떤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지 그룹에 뭐 하면은 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후보자는 모를 수도 있다는 아니 거죠. 그걸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아닌 건데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관계자들이 많은데 이 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선 후보가 그걸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된다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당내 경선할 때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김용이 돈을 받아가지고 항소심에서 지금 현재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당내 경선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수사해 부분은 보면 나옵니다. 예, 수사해 책임을 보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뭐 지금 아직 수사 안 들어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폭넓게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정쟁력을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상당 많이 이제 수사가 진행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지검까지도 갖고 와서 수사를 하겠다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제 국회 소추인단 대표로 나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가 폭행을 당한 사연을 언급하면 이제 울컥해서 이게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가 확실치도 않은 본인의 안기부 연행 운운하며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면서 자기 홍보에만 몰두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감정이입이 됐을 수 있죠. 그 계엄이 터지고 나서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그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되게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근식 지금 현재 위원장이시죠. 김근식 위원장도 학생운동 서울대 학생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40년 전에 남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감정을 뒤틀어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본인은 이제 지금 소추위원장 단장으로서 뭐 적절했느냐의 문제는 좀 논의로 한다고 보고 남영동이나 남산에 예전에 끌려가서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저는 복받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공격하시는 거라면 뭐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시점을 이제 특히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이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89년 어느 시점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6월 항쟁이 87년에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과연 안기부로부터 끌려가 고문을 당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입장을 또 안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소추위원장으로서 정청래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한 거죠.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 부분은 뭐 김건식 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 80년 중후반에 운동권에 있어서 가장 역할을 많이 했는 민경우, 예. 범민년 예. 사무총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말 운동권에 있어서 역할 많이 한 사람들은 별로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장되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정청래 그 의원은 어떻게 보면 운동권의 주류가 아니라 변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욱 위원장이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정청래 의원이 어떤 활동하는지 본인들은 그때 당시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하던데 예를 들면 87년 이후에 안기부가 개편이 되면서 안기부하고 관련됐던 사람들이 고문을 받았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은 기록 내지는 뭐 정언 이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면은 정청래 위원장만이 그렇게 뭐 엄청난 이슈 때문에 가서 고문을 받았나?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운동권 경력도 과장을 하면서 특히 이런 어떤 안기부의 이런 어떤 강압적 수사를 좀 강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그 89년도에 투옥된 거는 맞고요. 당시에는 좀 지금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투옥된 건 맞고요. 2년형 받았었고 그리고 전대협 주요 간부로 활동한 거 맞고요. 그러니까 고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르는 고문 일이니까. 이슈.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그 일이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니까 본인은 경험했다고 하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민경우라는 사람은 그는 비선에서만 활동한 사람이어서 본인은 공개 활동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의 말은 신빙성 있게 바라보고 본인의 말을 당사자의 말은 또 그거를 낮게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씩 못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준 의원님부터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되는데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의원 내각제의 국가들은 이 탄핵 제도가 거의 없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미국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탄핵을 갖고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인데 지금까지 거의 한 300년이 되는 이후로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지만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이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으로 국민들이 뽑은 어떤 대통령을 몇몇 재판관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파면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법 위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좀 불신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이런 어떤 절차 규정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현명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영선 부원장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바로 잡혔죠. 그리고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혼란스럽게 빠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판단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해서 파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걸 파면을 탄핵을 누가 이걸 만들어낸 겁니까? 민주당이 만들어낸 겁니까? 윤석열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고 그것들을 민주당을 향해 저주를 퍼붓다가 본인이 이상한 국면에 몰릴 것 같으니까 계엄이라는 45년 만에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지금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존중하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치열한 토론 벌여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